내장 비만이라고 검색하면 온통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군요. 뱃살 때문에 미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건강 측면에서도 내장 지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몸에서 이상 면역 반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면서 혈관이 막히게 되고 소화기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사질환이라고 하죠. 고지혈증, 고혈당증 같은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 측면을 강조해서 꼭 치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장 비만은 다른 부위는 말랐는데 복부만 볼록한 경우 마른 비만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배 이외에 다른 부위까지 모두 살이 찐 분들은 당연히 내장 지방이 많을 테니까요. 이렇게 복부에만 지방이 축적되는 이유는 식습관 문제 때문입니다. 운동 부족보다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인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1번 원인으로 봅니다. 술을 전혀 안 먹어도 몸속에 지방이 쌓인 분들은 단 음식, 설탕이나 과일 같은 것을 많이 먹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음주 과다, 야식, 폭식, 간식을 많이 먹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단 음식, 당류,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것이 지방으로 바뀌어 몸속에 저장됩니다.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 지방간, 내장 주변에 축적되면 내장 지방이라고 하죠. 운동을 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으면 저장되는 지방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먹은 것을 다 운동으로 소모하려면 굉장히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장 비만을 치료할 때 반드시 먹는 것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는 것을 도전한 사람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은 조절하지 않고 마음껏 먹는다고 하였는데 수십일 동안 온종일 걸었음에도 체중이 전혀 변화가 없더군요. 그만큼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운동을 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장 비만은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잉여 에너지가 많아서 지방으로 바뀌어 몸속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지나치면 혈관에도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맥경화, 죽상경화방 같은 혈관에 막힌 병은 생명과 직결되는 병이죠. 고혈압도 관련이 있으니 이런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 이미 병이 생겼다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장 주변에 지방이 쌓인 분들은 간에도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간염이 생기면서 간경화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의 혈액 검사를 하면 간 수치가 조금씩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더 심각한 병으로 악화될 수도 있으니 꼭 조기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당뇨병, 고혈당증, 고지혈증, 중성지방 증가 같은 대사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증가한 혈당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런 작용이 과할수록 인슐린 작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이 생기죠. 과잉된 에너지는 혈액 내 중성지방,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와 관련한 여러 가지 합병증은 건강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중성지방이 높은 혈증은 혈관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내장지방은 복부 압박에 의해서 팽만감, 트림 같은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장 기능의 이상에 의한 피부병, 각종 면역 반응의 이상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방간이나 과도한 내장지방의 징후가 보인다면 미용적인 면에서 살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나 각종 다른 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라도 체중을 감량하고 습담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학에서는 고량진미를 많이 먹으면 몸속에 습담이 쌓여서 병을 초래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곰팡이균 감염 관련병, 혈액순환 장애, 피부병부터 습담이 더 심해져서 담적이 되면 각종 소화기 질환과 이와 관련한 두통, 어지럼증 같은 병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죠. 이를 치료하려면 몸속에 쌓인 습담을 해소하는 치료와 함께 나쁜 식습관의 교정이 필수입니다. 내장지방의 정도를 측정할 때 인바디 같은 전류를 흘려서 측정하는 방식을 자주 활용합니다. 다이어트를 중점 진료하는 곳은 전부 이런 방식을 이용하더군요. 저희는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으니 초음파를 이용해서
지방이 쌓인 두께를 측정하고 지방 간의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검사로 측정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 치료 전후의 상태를 숫자로 비교할 수 있어서 좋더군요. 여기에 혈액 검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습니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의 변화는 치료 전후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한의원에서 습담을 치료할 때 관련하여 생긴 병증이 무엇인지에 따라 치료를 조금씩 달리 선택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고 내장지방과 관련한 다른 병증이 생기지 않은 경우엔 습담을 치료하는 환약과 약침 치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관련한 체감환을 주로 처방합니다. 아직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이니 체중 감량을 하면서 몸속 습담을 없애는 치료만으로도 나을 수 있습니다. 습담이 심해져서 다른 건강상의 이상 병증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맞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럴 땐 체감한 성분에 더하여 병증에 따라 각각의 다른 치료약제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맞춤 한약을 처방합니다. 주성분은 습담을 치료하는 것이고 여기에 혈관병이 있는지 피부병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약제를 추가해서 처방합니다. 개별 맞춤으로 처방해야 하니 탕약 형태의 처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습담이 치료되면서 관련 병증이 같이 나을 수 있습니다. 습담이 더 심해지면서 담적 관련 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장병, 대장병, 자율신경실조증 같은 병이 나타납니다. 배에서도 특정 부위가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누적되면서 내장지방에 더하여 다른 병증이 겹친 상태입니다. 담적병은 꼭 과체중인 분들에게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 많이 먹어서 내장 비만도 생겼고 담적병도 생겼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 담적 치료부터 해야 하니 농축약, 약침, 고주파 향기요법 등의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담적이 치료된다면 배에 굳어진 부위가 사라지면서 관련 병증이 같이 좋아집니다. 담적을 치료한 이후에도 추가로 습담에 대한 치료를 더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